이번 주말은 가능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조금 전 한 말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될 때 자주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실감이 납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 또 한번 제2차 유행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2차 유행이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2차 유행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그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 아마 계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도권에서의 그 산발적 집단 감염 상황은 조금 더 줄지 않고 있고 이 상황에 이제 충청을 중심으로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의 고리가 또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 감염 고리가 두 개가 생긴 가운데 이 고리가 서로 연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특별히 이 서울 수도권과 대전, 충남의 이 감염이 어떤 연계 상황이 나오질 않았었는데 오늘 여러 곳에서 연계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교차 상호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이것이 더욱 더 큰 고리로 묶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 수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지난 2주 동안의 발생 상황을 보니까 또 그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 그러니까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의 하루 확진 환자가 평균 43.4명입니다. 43.4명. 네네. 그 이전 두 주는 34.3명이죠. 그러니까 한 9명 정도가 하루에 이제 더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신규 확진자 추이 그래프를 좀 잠깐 볼게요. 네네. 79명 잠깐 좀 높아졌다가 58, 39, 27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 그 오르막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50명, 40명에서 50명 선에서 항상 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 충남 상황이 조금 더 그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아마 이 숫자가 10명, 20명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물류센터라든가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감염 양상을 보였다면 지금은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잘게 쪼개져서 발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한 곳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검사를 하기도 조사를 하기도 대처하기가 그나마 좀 나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잘게 쪼개져서 이제 발생이 일어나다 보면 일일이 이 역학조사나 방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도권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되게 그나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이것 말고 한두 명, 두세 명, 서너 명 정도에 발생하는 소규모 교회라든가 소모임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해서 지금 187명. 부천 쿠팡물류센터는 지금 소강 상태인 거죠? 이제 부천 쿠팡물류센터는 거의 이제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이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양천구 탁구장 관련해서는 조금 확진세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치웨이는 이미 이제 5, 6차 감염 쪽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N차 감염이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방역 당국도 비상 상황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수도권에 경증 환자를 좀 입소를 시키는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기자 질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위기 상황이냐, 비상 상황이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그 준비 상황들을 좀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도권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대구 상황이 퍼지면서 생활치료센터가 쭉 있다가 지금 다 어느 정도 종료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지난 16일에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고용노동연수원에 그 수도권 1센터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에 11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죠. 경기 안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2센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개 정도가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말까지 이 생활치료센터가 16개 정도가 운영이 됐었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음압병실이 갖춰진 병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없거나 아주 증상이 약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실상 격리에 준하는 치료를 받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환자를 분리함으로써
중증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증 환자들은 치료센터에서 머물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원을 하게 되니까 예. 사실은 환자 분류나 치료 역량 분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었죠. 예. 그런데 최근 또 신규 환자 분포에서 특이 사항이 해외 유입 환자들이 또 계속 늘고 있어요. 이제 어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렇습니다. 예, 그 노동력이 쫙 들어오면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비행기,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든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사람 가운데 집단 감염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사흘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벌써 7명이 확진이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 남양주에 사는 13살 남자 어린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도착 즉시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지만 각각의 거주지로 다 이제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네. 남양주에서 한 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공항에 도착한 방글라데시인 유학생 3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인천, 전북, 파주, 경기도 파주 이렇게 3곳에서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방글라데시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7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사흘 안에 받게 되니까 내일까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내일까지 받게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이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잘 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 혹시라도 자기 주소지를 이탈했다면 또 확산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같이 다녀온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한 차례 집단 감염이 걸린 사례가 있었어서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 또 다음으로 수도권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좀 퍼지고 있다 이런 양상이 보이는 게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예. 대전의 방문 판매업소 관련해서 지금 환자가 24명까지 늘었는데요. 3곳입니다. 한 곳이 아니고 힐링랜드 23이라는 곳하고 자연건강 힐링센터, 도니마켓 이렇게 3 방문 판매업소를 네. 한 사람이 3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받아서 팔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시작 지점으로 보는 것은 그 괴정동, 대전시에 있는 괴정동에 이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무실을 거쳐간 사람들 가운데 1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무실에서 그 확진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방문 판매업소 관련된 확진자들을 역학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예. 방문 판매업소니까 예, 그럴 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역학조사에서 이제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곳을 통해서 확진세가 지금 서울로 7명 정도가 확진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까지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네. 이제 광범위하게 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고령의 환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82살 할아버지가 확진 판정 받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데이케어 센터에 그 부부가 이제 다니셨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님이 다니셨는데 할머니가 먼저 확진이 되고 네. 이제 이 할아버님이 확진이 됐는데 그 날짜가 지난 11일입니다. 네. 그런데 17일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엿새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지난 16일에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하면서 성심 데이케어 센터 확진 환자 가운데 중증 이상 환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 할아버님은 16일 발표 뒤 17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반나절 만에 굉장히 악화가 돼버린 그런 예.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제 방역센터의 말에 따르면.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인가 해서 이제 여러 의문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폐렴과 코로나19의 증상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렴은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나빠지는 경우가 없는 반면에 예. 코로나19는 상태가 정상적으로 있다가도
심지어 무증상이다 예. 였다가도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예. 거죠. 무섭네요. 예.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앞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치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감염 환자가 많아지는 게 걱정이어서 사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러 차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천에 있는 요양원에서 90대 할머니가 8번 음상 판정이 나오고 9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98살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8번까지는 음성이 나왔다가 9번째 양성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침투를 하게 되면 이제 목 주변에서 이제 세력을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세력이 강해지면 이제 이 하기도라고 해서 폐 쪽으로 내려가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걸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잠복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잠복기를 보통 2주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복기 때 목에서 바이러스의 세력이 아주 약할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뭐 2주가 됐든 며칠이 됐든 이게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올 정도로 바이러스가 이제 수가 많아지게 되면 폐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경우는 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아주 약할 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예. 이제 강해지면서 양성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검사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해수욕장이 곧 문을 열 텐데요. 연 곳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해수욕장 이용 수칙을 정부가 발표했다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 사전 예약제인데요. 예. 지금 전라남도에 14곳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 다른 시도는 이것을 거부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 지금 현재는 이번 달까지는 전라남도에 있는 14곳 해수욕장만 운영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특징은 30만 명이 미만인, 그러니까 한 해 이용객이 30만 명 미만인 조금 작은 예. 그런 해수욕장이고요. 예. 그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 여행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예약을 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 예. 예약증을 내고 발열 검사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 입장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신호등이라는 걸 또 도입을 하거든요. 예. 이것은 뭐냐면 인터넷 안에서 인원, 그러니까 해수욕장의 인원이 적정하면 초록색, 그다음에 200% 적정 인원의 200%면 노란색, 200%를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미리 그것을 보고 빨간이나 그 노란 신호등이 켜진 해수욕장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약을 하고 이제 이용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약제는 현재는 전라남도에 14개만 돼 있고요. 예. 나머지 그 신호등제는 좀 규모가 큰 해수욕장들. 예. 부산도 있고 동해 쪽 그렇습니다. 있지 그런 않습니까? 해수욕장들은 다 이 신호등제에 해당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